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실사, 즉 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논어 옹야편 14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옹야편에는 28의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 14번째 문장까지는 어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공자가 얘기를 해놓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거 타하고 조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네요. 뭐라고 평가를 해놓나라고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보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유 축 타지령. 이 명자는 아침할 영자인데 잘 우리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이 아침할 영 말을 참 잘한다. 요게 한문도 보면 사람이 두 개고 그 중에 여자다. 라고 여자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을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을 뭐라 하나요? 언변이 높다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유송조 지미 난화 면어 금지세이라. 해석해보면 부유 없다는 있지 않다, 만약에 있지 않다 생략됐네요, 그렇죠? 없다 메이오 또 루꾸어라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가정법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석을 해드린다면 축은 우리가 종묘에 어떤 재물을 잃는 사람을 축이라 그러거든요. 축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통상 제사 지내면 옆에 거의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사람을 제주를 하는데 제주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 제사상이 있고 요 앞에서 태주 그릇 향 그릇 있잖아요. 보석 그릇 있고 요 앞에서 이제 술을 따르는 제주가 있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있는데 제주란 말은 제사의 주인인 뜻이죠, 그죠? 요 옆에서 이제 축문을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는 축문을 읽는 사람 글 좀 아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축문을 읽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읽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성인 되고부터는 아버님이 제주가 되면 제가 옆에서 이제 축문을 읽어드리고 또 10월에 묘사 제사 지낼 때도 제가 옆에서 지금도 축문을 읽어드리는데 제가 목소리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옛날 글씨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세차 등등 쭉 나올 때 한문이 되어 있으니 한문을 잘 읽기가 힘드니까 저보고 읽어라 해서 저는 읽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관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축이라 말은 타의 영 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부유 그런 재주가 있지 않다면 뜻이네요. 그 다음 그리고 유 똑같겠죠, 그렇죠? 요 and는 뜻이니까 부가 요까지 다 걸린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이니까 송조 송날의 조의 미가 없다면 즉 한문으로 그대로 분석해보면 이는 and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and. 그러니까 말 언변과 미모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 타는 이 위나라의 대분대죠. 위나라 사람인데 위나라의 같은 타와 같은 말을 잘 하고 또 송날의 그 조의 미와 아름다움 같은 그런 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이제 글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문법 그대로 해석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아까는 이제 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그러니까 타가 얼마만큼 말을 잘 했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치해라고 하잖아요, 세치형. 말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건데 타는 얼마나 말 잘하느냐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전국에 다들 각 제후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제 집합시켜 놨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송나라는 사람인가요? 송나라가 위나라보다 높다라고 해서 송나라를 먼저 앞에 내세우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요 타가 말을 했어서 과거의 역사를 따져보면 위가 이제 준나라의 둘째인가 아마 가서 세운 왕인데 위나라가 더 높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위를 이제 순서가 송이 아니라 위 이렇게 송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비록 타가 그 위의 왕한테 뭐 무모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말 잘하니까 뭐 왕을 무시했겠죠, 그렇죠? 잘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어전에 있어 이 위나를 그만큼 지켰기 때문에 공자는 이 타를 그만큼 높게 평가를 했나 봅니다. 그 다음은 저 보면 조는 이 송나라의 송나라의 쉽게 말해서 왕자인데 미가 참 미남이었대요. 그 얼마만큼 미남이니까 참 뭐 제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하냐면 자기의 뭐 형이나 아우나 그 제수 여러 가지 사대부 집안에 아름다운 여자들만 있었다면 다 뭐 부정한 짓을 저질렀대요. 그만큼 미인이었대요, 그렇죠? 그만큼 미인이니까 여자들이 사죽을 못 썼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대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사례인데 끝에 계속 끝까지 해석해야 된다면 그렇게 그런 부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타의 말재주와 조의 미모와 같은 그런 게 없다면 난화 어렵구나. 뭐가 어렵냐 보니까 면하기가 어렵다. 어디에서? 금세의 금지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입장에 있어서 그 어려움을 면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말재주도 잘 있어야 되고 미모도 참 갖춰져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면할 수가 있지. 그런 실력이 없으면 어렵구나라고 공자는 얘기를 하네요.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사족이지만, 즉 지엽적인 문장이지만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하는 거는 뭐 어느 한 일을 오하르로 해석을 했는데. 또는 그런 의미를 해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타와 같이 말재주가 없더라도 요 조와 같은 미모가 있다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뭐 그 검세의 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그 나라의 그때 상황을 봐서는 이가 결국 엔더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오할 의미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 부에 다 걸린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관인 타의 그 말재주와 같이 그 말을 잘 하거나 또는 요 송나라의 조와 같이 비록 뭐 나쁜 행실이지만 난세 어려운 세계에 살아갈 때는 그와 같이 미남이야만 오늘같이 난세를 해체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공자는 그 시대의 상황을 비판을 했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좀 육두문자를 쓴다면 죄송합니다. 세상에 말생과 뭐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게
말 잘하고 또 미남원들만 등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용 따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뭐 한탄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난세, 나는 다른 말 따지면 뭐 말세라 하겠네요. 그렇죠? 말세. 면하기가 어렵다. 난세에 요거 나오네요. 난세. 현재 세상은 난세. 지금도 뭐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13년도였나요? 뭐 2000년도에 뭐 말세가 뭐 어떤 종교에는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어디다가 보면 또 그 부처님 시대도 뭐 말세도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모든 종교 조직에서 말세라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나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옥 간다 등등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세는 없는 뭐 말세는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저는 뭐 지옥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과거에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한 건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렇죠? 방편.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라고. 서양에서는 애들 키울 때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외출을 안 시킨다 그래요. 외출.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부모들도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는 애들을 가슴을 이 몸쪽을 앉잖아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애를 바깥으로 보게 이제 않는데 요즘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도 애를 얼굴을 바깥으로 하게 하는데 바깥으로 세상을 보게 하면서 세상을 관찰하라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외출을 금지시키는 것을 가장 큰 벌이를 얘기를 하네요. 그것처럼 네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외출을 안 시킨다. 뭐 한국에서는 네 말을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하나의 말 잘 들으라고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지옥 간다.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뭐 밥 안 준다 할 수 없으니 자꾸 그렇게 지옥이 있다 라고 꼬시지 않을까. 요즘 또 뭐 기독교에서 길거리에 보면 뭐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 쉽게 말해서 그런 대로 뭐 꼬시는 거겠죠. 그렇죠?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가 내 삶이 즐거우면 그것이 천당이고 그것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그렇게 꼬심을 하기 위한 방편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 잘하는 거 타가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말 잘하는 거 좋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말 잘하면 모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이라는 것은 무한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좀 이쁜 말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말은 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길거리 가다가 같은 오늘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뭐 이웃 주민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밝게 인사하면 상대방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우리도 그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또 경찰에 뭐 우리가 또 운전하다 보면 딱지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뭐 갑자기 뭐 과거에 하다가 잘못해서 신호가 위반되는데 그럼 신호 위반하면 좀 금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한테 뭐 낯선 곳에 와서 잘 몰라가 그랬다. 꼭 뭐 딱지 떼고 싶으면 뭐 가벼운 걸로 뭐 지금 안전대 안 맨 걸로 뭐 해달라고 뭐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렇죠? 뭐 자기가 뭐면 할래. 그다음 이 말 참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똑같이 길을 가더라도 뭐 똑같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많은 여자들이 엎어지면 미임부터 구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우리가 농담이지만 골프할 때 뭐 아무튼 그걸 생각하고 아무튼 미라는 것은 뭐 우리가 요즘 성형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성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 시절에서는 그래도 살아야 되겠지만 요즘은 성형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 성형이라도 해가지고 일단 갖춰놓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에 접대하면 사람이 그런 세상에 그렇게 보니까 그래 맞춰가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 첨언할 거는 아무리 성형 기술을 좋아해서 미를 갖춰놨다 하더라도 내적인 미가 없으면 또 원위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미를 잘 갖춰놔라. 내적인 미를 많이 갖춰놔라 말은 어떤 지식을 많이 갖춰놓아라. 지식이라는 것이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해운 컨설팅에서 연구소에서 지금 인문학 방송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놓으면 얼굴이 참 변합니다.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운 방송이 지금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올리는 인문학 차원에서 많이 올린 것 중에 이 영상이 거의 500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 100개 듣기 전에 얼굴 한번 찍어놓고 100개 듣고 난 다음에 얼굴 한번 찍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관상이 변합니다. 그만큼 미가 외적인 미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미도 중요하다. 내적인 미가 충만하면 외적인 미는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공자는 그 당시에 말 재주가 없거나 미인이 아니면 이 세상을 참 살아가기가 참 힘들구나 라고 한탄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그렇다면 그것도 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만 그렇게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미는 그렇게 됐고 말 재주를 잘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혼자 말을 자꾸 해보고 말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자기 한 말을 필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필사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보고 해보면 필사를 해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잡아내고 또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을 잘 하려면 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 말을 잘 듣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체화가 되거든요. 체화가 되면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인문학 차원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 많이 들어놓고 그렇게 하면 말도 좋아지고 외모도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옥야편 28번째 문장 중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한 마지막 차원에서 오늘은 축관인 타와 송나라의 조, 송나라의 왕자인데 좀 행실이 좀 나쁘지만 하여튼 미남으로서 난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공자가 말씀했네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냥 가볍게 받아 넘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